건버들이야. 얼마나 벌써 건버섯이 있어? 꺼지려고. 아니, 벌써 건버섯이 있어? 김이야. 벌써가 아니라 벌써 세 번째 빼는 거예요. 세 번째. 연세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네? 연세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몇 살 차이 안 나요. 나보다 어리니까. 나보다 어린데 건버섯이 어딨어? 그 어리면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교수님 깨끗한 거 봐요. 교수님도 개비 한번 하셨어요. 나 몰라. 아, 나는 그냥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 한 판에 이거 20만 원에 한번 했지. 아니, 교수님 연세에 비해서 훨씬 젊으니까. 어떻게 나 교수님 편 들어야 되고 선배님 편 아니, 제가 예. 진짜 이거 그냥 자동차 그 한 번씩 광택 내듯이 투자할 필요는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신내에 메이표에 가가지고, 음, 제가 다음에는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얼굴용은 매입 했는데 20만 원인데 요쪽은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 싹 깎고 가가지고 여기도 했더니, 머릿속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편편사마귀가 이까지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다 간지러운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와가 요거 하나 먹어요. 이거 에그타르트 저녁 대신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서 네. 네, 드세요. 그거 드시고 가시죠. 이거는 드시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아. 네. 찜해놨어? 요거는 이 한현종 박사님 찜해놨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 이거 드세요. 복근인가요? 네. 역시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 선착순이라서 전- 뭐 비싼 것 같아. 뭐 맛은 좋아요. 많이 드세요. 이것도 하나 드세요. 이것도 하나. 네. 됐어요? 하나씩 먹고. 거야? 다 했어. 내일 뭐 진짜? 내일 저기 시입생 국회 옵니다. 시입생. 그리고 이거 진짜 책을 이렇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 책을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오늘은 책을 나가 시간 아니 이게 퍼스널 브랜딩 했어요. 강조하셔. 진짜. 이거 하느라고 논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조사는 그래서 이제 여기 특강으로. 네. 일단 나가죠. 그럼 팝콘도 드세요. 팝콘도 종이에 넣어가지고 저 컵에 해가지고 많이 드셔요. 이거 명패? 나 이거 한번 가져가도 돼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죠? 여기 중요해요. 교수님 수업 들어가면 여기 300. 붙여놓고 이거 뭐야? 300. 이거? 네. 뭐야? 뭘 줘? 좀 잠깐만요. 네, 교수님 잠깐. 알았어. 넣어야 돼요. 이거? 네. 쳤어요? 네. 뭐 다이어트 하세요? 지금 네. 요거 여기 놓고. 못 먹었는데? 누가? 음. 누가? 저는 인간적으로 다 거짓말이야. 진짜. 또 좋아한다. 안녕하십니까. 하셨어요? 네, 연구실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저녁 안 먹으면 하나 가지고 와. 에그타르트 있으니까. 네. 우리 에그타르트 하나 가져와 드시죠. 저희 연구실에. 아메리카노도 있으니까 놀러 가지고 하고. 네. 딱 2개 남았는데 2분 가가지고 그거 가져왔어요. 네.
아, 강의실 환경이 아주 이렇게 세련돼지니까 좋네요. 이게. 첨단으로 바뀌니까 좀 강의할 맛이 나. 네, 에그 타르트 가져왔어요? 양보했습니다. 아, 양보했다고? 아, 아쉽네. 응. 거기 팝콘도 있고 뭐 많은데. 과제 잘하셨어요. 응. 응. 그치, 그치.
좋습니다. 이게 여기 느껴보세요. 내가 사요. 사실 느껴보십니다. 처음인데. 혹시 목 아픈 사람 있습니까? 뭐 목이 칼칼하거나 아 있어요? 목 칼칼해? 예, 스트랩시. 자, 항상 내가 하여튼 뭐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 혹시 뭐 기력이 한 사람 있습니까? 이미경 회장님. 아 이미경. 저 제 방에 가면 그 7년근 그 빨아먹는 거 있어요. 하나 먹고 오세요. 하나 먹고 응, 먹고 어.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 여기 계신 분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눈에 보이면 좋은 건 그냥 일단 그, 먹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밤을 새니까 부의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몇 시에 자냐면 제가 9시 자고 뭐 8시에 자고 그래요. 일어나면 새벽 3시 뭐 이러니까 혹시 저한테 초저녁에 전화 와가지고 안 받는다고 혹시 또 뭐 내 것 전화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잠이 그 초저녁 잠이 많아져가지고 한 3시간 자고 일어나면 한 12시 돼가 또 좀 한 3시간 유튜브 보면서 뭐 하다가 또 새벽 3시 잤다가 또 7시 뭐 5시 일어나 새벽 기도가 또뭐 요즘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뭐 나이로는 사실은 뭐 여기 선후배 여기 다 그 나이가 또 약간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떤 사명감이 있냐면 제가 2010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이 글로벌 창업대학원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지원을 혼자서 했어요. 저는 걸어와서 집이 이제 어디 살았냐면 그 죽기 전에 살아보자. 죽전. 어, 죽전에 살아가지고 천국 아래 뭐 하늘 아래 천당이 뭐 뭐죠? 거기가 분당? 아, 분당이고 뭐 죽기 전에 살아보자가 뭐 죽전이래. 그래서 이제 제가 죽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로봇 회사 그 분당이라는 그 야탑동에 거기 8년 반을 다녔어요. 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축전에서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41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봇 회사의 일개 부장 그것도 이제 공장형 아파트의 저 구석에 칸막이 하나 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처박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41에 설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되면은 그 회사 사장이 이제 전체 회의하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보고해 이러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이럴 때 이제 퇴근할 때 워드 양식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그 공용 파일에다 올려놓고 퇴근하고 월요일 날 가가 이제 그 해요. 그럼 이제 맨날 깨지는 거야. 일주일 동안 뭐 했냐, 뭐 이거밖에 못 했냐. 그래가지고 월요일 되면 어 어떠냐면 항상 그 사람이 그 무슨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 가면 그러니까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떠냐면 음, 잠이 더 많아져. 저는 원래 스트레스 받는 두 가지를 아는데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제 같은 경우는 그뭐 숙제나 뭐 엄청 헤비한 뭔가 앞두면 오히려 저는 잠이 많아져 버려요. 뭐 시험을 앞두고 이러면 뭐 긴장해가지고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건강한지 하여튼 잠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일찍 자고 일찍 자고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맑았대 이렇게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2시간 만에 막그 하루 종일 할 걸 막 확 해치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맑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사람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 안 하고 노는 것 같지. 살랑살랑한데 근데 이제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숙제를 다 해놔야 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분 잠을 안 자지. 안 자고 막 다 해놓고 자는데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내가 월요병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게 만성 피로로 돼가지고 항상 그 아침 되면 8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9시에 출근합니다. 9시. 그러니까 또 찍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완전 월요병에다가 근태 관리 안 되고 맨날 완전히 총체적 난국으로 그걸 살았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자줘야 되는데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이게 몇 년을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맑고 계속 뭘 해도 이게 잠이 온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멍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토, 일요일 날 되면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동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딱 회사를 나가고 나면 마음이 편하니까 뭐 생각 안 하고 그때부터는 뭐 AS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쉬고 그냥 푹 하고 또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숙제를 안고 다녀요. 그러니까 맨날 노트북으로 포터블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인 게 이 설계 프로그램이 깔려. 근데 그때 이 지금 우리 엔비디아 그 그죠? 엔비디아 잘 나가죠. 그 당시에 엔비디아 카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노트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 싱크패드 IBM. IBM 그 싱크패드를 그 안에 그 한 컴퓨터가 그 당시에 가격이 내 기억이 한 4, 500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트북 2개가 겹쳐져 안에 들어갔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일반 노트북 안에 이제 그 카드, 그래픽 카드가 따로 GPU가 들어가 있는 지금은 GPU 하면 알아듣죠. 리바 TNT2 회사 거 엔비디아사의 리바 TNT2. 근데 그 당시에는 말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 하니까 이게 몸무게가 이게 한 3.4kg 더 되는 건 묵직한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토 일요일 날 숙제를 못 했으니 그걸 켜놓고 노는 거야. 어. 이 설계해가지고 월요일 날 또 어떻게든 좀 한 것 또 티내려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 동남아에 그 이제 또 그 가족 여행 가면 1년에 한두 번은 갔었는데 동남아에 가가지고 그걸 또 그 한 4박 5일 가는데 그때 또 그 어떻게 그걸 좀 만회하려고 숙제를 만회하려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하롱베이 그 거기도 갔을 때 내 기억나. 거기 보면 그 돛담배 위에서 컴퓨터 노트북 켜놓고 설계하면서 그게 무슨 짓이요. 그러고 이제 그거를 파일을 근데 그 출도라 해가지고 가공품을 보내놔야 되는데 못 보내고 그냥 출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좀 놔두고 갈라 했는데 못 놔두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때 인도네시아인가 갔는데 인도네시아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와이파이가 호텔도 이게 진짜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메가 보내는데 이게 막 한 4, 5시간 많게는 막 하루 종일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비에다가 새벽에 밤새도록 로비에서 앉아가지고 그 보내느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40대 초반 그러니까 30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창업대학원에 이제 와가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창업한다고 이제 회사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뭐 이런 창업대학원 왔다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여기 오니까 내가 이제 주체가 된 거예요. 그 인적 그 사람 위에서 갈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깨 아프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월요병이. 갑자기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뭘 하는데도 새벽 5시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 나름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막 생기니까
사람이 이 동기부여하고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이 앞서가니까 몸이 그냥 새벽형 인간이 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무조건 그냥 새벽에 일어난다고 그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생각이 앞서가면 몸이 따라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제가 지금 기억으로 그러면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게 뭐냐? 그게 그 미션하고 비전이었어. 미션하고 비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션과 비전을 좀 이 시간에 한번 계속 그 화두라고 하죠. 불교에서 화두. 계속 생각하면 처음엔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지? 그런데 이 미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why, 왜 해야 되는가? 그게 미션이고 비전은 뭐냐면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솔루션으로서 난 그럼 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what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왜 해야 되는가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미션은 뭐냐면 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요. why가 미션인데 논문에서는 구조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게 그걸 우린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조작적 정.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미션 치보면 뭐라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전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슨 개념을 잡을 때 이제는 우리가 뭐 사전 안 찾잖아요. 이런 거 비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람도 있죠. 좀 가지고 우선 해볼게요. 여기 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저 소개 안 합니다. 옛날에는 강의 처음 할 때 뭣도 모를 때는 처음부터 제 소개 한 30분 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막 소개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하고 본론 들어가니까 민원 들어오더라고. 아니 자기 자랑하다 끝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 스킬이 이제 내 자랑은 강의할 때 예시에서 강의 중간중간에 내가 예시 적용 사례에서 하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더라. 어디 가서 강의하시는 거 할 때 처음부터 나 이런 사람이 이러면 그래가지고 어디 특강 갔는데 한 번은 넉넉고 내가 나한테 빠져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대학병원 있죠. 하고 그때 삼성병원도 그런데 거기 간호사들이 1년에 8시간 그 업무 교육이 있는데 간호사 분들 한 200명씩 모아놓고 하는데 1시간짜리 강의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30분을 내 소개하다 끝났네. 그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기업 강의. 그 에이전트가 내한테 뭐라고 하면서 박 교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했더니, 아니, 거기서 자기 소개나, 예, 잠깐만요. 그래서 자기 소개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이게 강의도 많이 하면 자꾸 뭐가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자꾸 무대 위에 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여기 미션 한번 치볼게요. 미션이 뭐라고 나오는지, 과학서전 볼게요. 과학서전. 음. 미션 하면 미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절단 이런 뜻도 있고 길고 험난한 여정을 나서다 영어로 그다음에 임무 특히 외국인이 파견되는 임무라고 돼 있잖아요. 임무 여기 보면 important assignment given to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hypothetically 옆에서 보니 참 including involving 뭐 돼 있어요. 한마디로 임무라고 돼 있네요. 중요한 임무. 그냥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작적 정의를 하면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것.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미션을 가졌다. 이거는 뭐냐? why,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원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지 그게 돈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림을 그리는데 미션 없이 비전만 있고 폼만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화이라고 하고 그거를 명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분을 가져라. 이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존재감. 내가 존재감이 있다. 이건 뭐냐면 그 조직에서 내가 미션이 있는 거야. 내 역할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인간의 그 상위 욕구에서 뭐로 연결이 되냐면 명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 욕구 중에 뭐가 있냐면 남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게 또 다른 말로 권력욕하고. 그래서 내가 미션이 명확하면 누가 안 시켜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지? 제 미션은 뭘 것 같아요? 제 미션은? 제 미션은 뭐냐면 내 비전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100세 시대에 50대 이후에 앞으로 뭘 하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제 미션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훈수를 뜨는 걸 잘해요. 그 훈수를 뜨는 게 어떤 훈수냐 하면 제가 이게 창의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가면 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그런데 이게 또 좋게 가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럴싸하게 그게 뭐냐면 창의력이거든. 그래서 창의력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적석에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연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를 잘한 사람이 작가예요. 작가고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말하는 그럴싸한 개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션은 뭐냐면 개연성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권력욕하고 명예하고 명분하고 화해하고 미션 같은 거예요. 다. 관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문을 쓰는 여기 왜 내가 논문을 써야 될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는데 DIKW라는 모형이 있다고 저 이야기를 하는데 DIKW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철학적 기반으로 접근해야지 여러분이 좀 이 대학원 수업 같지 않아요. 그냥 아카데믹하게 그냥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언제부터? 내가 20대 초반에는 공부에 뜻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별명이 0.53이었습니다. 19학점 중에 15학점을 F를 받으면 0.53이 나와요. 그러고 그 4학점이 그 교양이었는데 뭐 체육하고 뭐 역상 과목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CD를 봐주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0.53이나 그게 왜 0.53이냐면 순동열 방어율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 사이에 야 0.53 이랬어요. 0.53. 그랬는데 군대 갔다가 위병소에 그 방이지만 UDT지만 그래도 저는 그 부산에 집에서 출퇴근해가지고 뒷산에 우리 집을 내려다 보이는 데서 바닷가 보이는 데서 총 들고 M16 들고 소리가 윙윙 나는 데서 1년 반을 문 앞 초소 있죠. 위병으로 하루에 4시간씩 서 있었어요. 말뚝 이렇게 딱 얘가. 그때 그 몸은 뭐 묶여 있지만 생각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목적과 목표는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 목적과 목표.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가 뭐 이야기하다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 KID KW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있더라고. 이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예요. DIKW.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DIKW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논문 쓰는데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번 시간은 수업을 뭘 하든 간에 파일을 이야기를 해야 돼. 처음에 왜 해야 되지? 그게 심리학이나 소비자 행동론에서 경영지도사 시험에도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인식이라고 해. 문제인식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 문제인식을 그 청중한테 스티뮬레이터 자극을 시키는 게 뭐냐면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무엇을 자극을 시킬 건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인간의 욕구 중에 어디 뭐 경제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 지식을 얻어 건강하려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힐링하러 또 상위 욕구는 또 뭐가 있죠? 소속감. 내가 학교에 소속돼서 뭔가 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그 아까 말했듯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 말을 하면은 먹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예, 권력력, 영향. 그 다음에 상위 욕구가 뭐 있냐면 그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오신 분도 있고 호기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쭉 나오죠.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성. 그러면 논문에서는 어디를 다루냐면 여러분들이 설문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기술 통계하고 빈도 분석을 하는 게 인포메이션. 그러고 인과관계 분석하는 게 날리지,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가 날리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을 검색해보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기업가 정신 보면 논문이 국내 논문만 한 7,000개가 돼요. 그랬더니 기업가 정신에서 창업 의지에 미친 요인을 봤더니 뭐가 제일 사람들이 빈도가 많냐 봤더니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뭐 이런 거예요. 그 7,000개 중에 한 3,000개가 그래요. 그럼 검증됐다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론이라고 해요. 그것만 모아서 검증된 논문들 조각조각들을 한 몇천 개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소비자 행동 론들은 개론이거든.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개론, 논문들 다 모은 거.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개론, 과학 개론 이게 다 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재미없잖아. 왜냐하면 개론을 가르치니까. 근데 교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대 6년 하고 전문의 과정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를 안 하고 여기만 가면 이제 내과 의원이 돼. 그래가지고 처방만 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론이라는 거는 이 프린시플인데 이거는 항상 에라라는 게 있어요. 에라. 에라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해라. 너 유의해. 그래서 유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의하다하고 유의 수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아무한테도 듣지 못해.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누구도요. 유의하다하고 유의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은 주의 수준이에요. 에라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유의 수준 하면은 만약에 유의 수준 5% 그걸 우리는 P는 0.05라고 하자. 퍼센티지. 그러니까 P는 0.05는 뭐냐면 100개 중에 5개는 아니고 95개는 확실하게 요거야.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를 뭐라고 하냐면 또 유의하다라고 해요. 의미가 있다. 그때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글인데 이게 의미가 다이어인 거예요. 영어로 그 뭐죠? 영어로 쓰면 조금 effective하고
에라 이유라고 그렇게 되는데 한글로는 유의하다 할게 조심해라는 뜻도 있고 유의 수준하면 유의하다는 또 이설유자 써가지고 의미가 있다. 다르죠?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때 논문 쓸 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가 유의하다 할 때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정의 영향을 미친다. 유의하지 않다. 그거는 A가 B에 미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유의 수준 P가 0.05에서 A가 B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할 때는 유의 수준은 뭐죠? 에라이율이 5%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기예보를 할 때 논문 통계 분석에 정통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내일 비올 확률이 95%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B가 오고 안 오고죠. 그죠? 그런데 5%는 안 올 확률이고 어떻게든 뭐 0.1mm가 내리더라도 확실하게 95%는 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때 유의수준은 몇 퍼센트예요? 유의수준? P값으로 0.05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예요. 비가 온다 안 온다 확실하게 그것만 말하는 거지 거기에 비가 올 그, 그, 그 의미 있죠. 그러니까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거기에 앞에 뭐가 있죠? Y는 AX잖아요. 플러스 B 할 때 A가 뭐죠? 그럼 우리 기울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X가 Y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개수 A가 그게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상관관계가 0.0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Y에 영향을 미칠 때 1%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유의수준 P값이 0.05 하면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논문 통계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LIU는 유의수준하고 Y는 AX 플러스 B 할 때 그 기울기 개수 그거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Y는 0.8x 이러면 0.8이면 X가 Y에 확실하게 80% 영향을 미치잖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의수준 P값이 0.2다. 그러면 에라이율이 20%다. 아닐 확률이 20%고 기일 확률이 80%. 80% 100개 중에 80%는 X가 Y에 영향을 미친 상관관계가 80% 영향을 미친다고요. Y. 그래서 확률하고 상관관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을 알면은 논문 보기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울기, 대수하고요. 확률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상관관계 높으면 확률이 높은 걸로 알아. 그죠? 질문. 여기서 질문. 확률하고 상관관계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훈. 여기가 또 특별하게 오셨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냐면 안혜정 박사님의 누나가 교수님이세요. 보수대 교수님. 안혜정 박사님의 안은재 교수님이 제자가 그러니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아가 그래가지고 네, 그래됐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정민 우리 박사님하고 여기 이미경 우리 대표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요? 0.00이에요. 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안혜정 박사 통해서 이현재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5, 3다리
네 다리 거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서로 밖에 가면 공통점을 못 찾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 어때요? 0점, 교수님 줄 좀 열어주신 교수님들이 있어요? 예, 뭐라고요? 뭐 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그래도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겠다. 여기 영상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데 몇 분, 소리만 들리니까. 잠깐만요. 음. 근데 여기 직접 와야지 좀 현장감이 있다는 그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자, 이제 좀 보이시죠? 좀 시원하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 상관관계는 0. 뭐, 한 0.1이라고 해. 그런데 P값은 확실하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100%잖아요. 그럼 P값은 0.00000. 거의 뭐, 100% 연관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낮을 뿐이지. 근데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상관관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뭐 한 에러율이 20% 되면 그거는 유의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 알면 논문 통계는 이해 다 됐다 보셔야 돼요. 아무리 상관관계가 내일 비가 그 확률이 뭐 한 P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0.0 0.2다. 그러면 20%는 안 올 확률이고 확실하게 80% 오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있는데 논문 통계에서 이런 개론을 다룰 때는 P값이 0.05 이하여야 돼요. 즉 5%만 확률적으로 아니고 95%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만 우리는 인정하자. 그걸 어디서 정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 그거는요, 사람 마음. 그냥 학자들이, 야, 우리 있잖아. P값을 0.1로 할 수도 있어요. 뭐, 10개 중에 한 명 정도만, 한 10%는 아니고, 90%도 의미가 있지 않아? 어떤 논문은 P값을 0.1로 하기도 하고, 어디는 0.05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P는 0.05, 0.1 이렇게 적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약속을 하자. 그걸 별표를 하나 쓰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게 B값을 써요. 베타. B 또는 베타를 쓰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 상관관계 B 또는 베타에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이렇게 하면 상관관계 0.01이다. 그럼 0.01을 쓰고 기울기 거기다가 위에 이게 별표 하나 딱 있으면 에러율이 5%는 에러가 있고 아닐 확률이 있고 95% 또는 90%가 확실하게 0.01 상관관계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거를 기준을 밑에다가 각주에다 밑에다 P가 해가지고 0.01 또는 0.05 해가지고 이하 해가 여기다 앞에 별표 하나 별표 두 개는 P가 이하 해가지고 0.01 그러면 0.01은 하나 아니고 99%는 별표 두 개 쓰자. 그리고 별표를 세 개 쓰는 경우는 P를 이하 해가지고 0.001 천분의 1.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P하고 별표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 수업 끝날까요? 이거 알면 논문 보는 거 쉬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 저희 수업을 잘 들으셨죠? 왜냐하면 이런 수업 어디서 들어요? 핵심만 말하는데, 그죠? 자, 볼게요. 음, 자, 보겠습니다. 음,
그 제가 논문 지도하거나 논문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고 어, 제 거를 볼게요. 제 거. 제 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또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국 벤처 창업학회라고 나름 우리나라에서 경영 학회지로는 뭐 넘버 투입니다. 거기에 제가 등재된 거 보면 자 볼게요. 뭘 보면은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서 통계문서 연구모형이 있고 가설이 있고 볼게요. 설문지 이렇게 쭉 있고 요 밑에 있고 별표가 어디 쓰인지 그것만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논문에 이렇게 뭐 이 앞에 대학에 대한 현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회계 분석 결과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B가요. 그게 기울기예요. Y는 AX 할 때 베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학 설립 유형회가 지방대하고 국공립대.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재지는 서울이냐 지방이냐.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국공립대냐 아니면 그 사립대냐 구분대. 여기서 보면 베타가 요거는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그죠? 기울기고 여기에 t 값이 뭐냐면 이게 p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표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있죠. 별표가 두 개 있다면 이게 p 값이 정확하게 여기다가 하나 정확하게 t 값이 있고 여기 p 값이 같이 써주면 더 정확한데 보통 이제 요 t 값이 또 다른 표현이 p 값이고 그 또 다른 표현이 별표예요. 그러니까 t하고 p하고 별표는 같은 거다. 개념이 같은 거다. 그러면 t 값하고 p 값하고 별표가 어떻게 같느냐는 오늘 말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궁금증을 하겠어? 구독, 좋아요, 뭐, 뭐, 이게 욕 같은데, 조태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자, 보면, 이 T값이나 P값이나 갖고 이 별표들, 그러면 T값이 여기 사실은 더 이거를 표를 만약에 더 정밀하게 하려면 요 한 칸 더 해가지고 P값까지 적어주면 더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 칸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옆에다가 그냥 별표 두 개를 했어. 이게 어떤 의미? P가 아까 이하 0.01이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대학의 설립 유형이 이 취업률에 종속 변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기울기가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왜 마이너스냐면 0이 0이 그거예요. 0이 아마 이게 그 사립대학교가 사립대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공립이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립이 1이고 사립이 0일 거예요. 그래서 사립에서 공립으로 갈수록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0이 사립이고 1이 국립일 때야. 그러면 이제 0에서 1로 갈 때 오히려 취업률은 마이너스로 0.0이다. 0.224다.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 증가가 아니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확률은 0.01 이하라는 뜻이니까 하나만 아니고 99%는 확실하게 이 기울기로 나타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이 아마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수도권이 아니고 그 지방이 0이고 그다음 서울이 1일 거예요. 그래서 서울일수록 확실하게 0.343 기울기다. 개수가. 그건 뭐죠? 한 34%의 설명력, 영향력을 가지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0.00이면 1000개 중에 하나만 아니고 999개의 케이스는 전부 다 수도권 대학이 더 취업률이 좋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한 방에 그냥 논문 통계 분석은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내가 요거는 0.1이 될 수도 있고 0.0으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 P값하고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 미흡한데 여기에 아까 뭐죠? 수도권은 뭐 0, 1로 쓰고 지방은 0으로 쓰고 이런 게 여기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빠졌어. 국립은 뭐 이게 1이 되고 사립은 0이 되고 요것도 써줘야 돼. 그게 빠졌어. 저 논문 저거 처음에 등재지에 저걸 냈는데 2020년에 냈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이제 실적 평가가 제가 2019년도에 와가지고 1년 반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방학 때니까 저거를 안 하면은 내가 계약 연장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급히 방학 동안에 아차 싶어가 6월 달에 논문을 뭐 해가 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온지 알아요? 게재 불가. 그래가지고 나 이제 여기까지가 교수 생활이 이제 끝인가 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기도가 하나님 기도하고 기능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등재지에 논문 한번 냈잖아요. 게재 불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등재지에 내거나 아니면은 그 제목을 싹 바꿔가지고 아닌 논문인 것처럼 해서 다시 냈어요. 그래가지고 8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등재를 8월 31일 날 못하고 이제 등재를 어떻게 했냐면 등재 확약증을 받아가지고 등재는 9월 달에 했는데 이 논문은 패스했다는 게 8월 달에 했음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저거 하나 쓰는 게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등재지 되잖아요. 게재 그 3명이 하는데 2명 이상이 게재 불가가 나오면 게재 불가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온 거 보면 1명 게재 불가, 1명은 뭐 수정 후 게재, 1명은 수정 후 재심 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그게 보통 이제 저 사람이 쪼리는데 제가 이제 한 150편 이상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한번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말을 안 들어. 처음에 그냥 수정무 게재가 이렇게 놓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수정무 재심 정도 지금 게재 불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렇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볼 때 논문에 이게 인과관계 분석에서 제일 핵심이잖아요. 취업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구 모형 한번 볼까요? 이 논문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호수대에 와가지고 창업교육센터장을 그 호수대 전체 창업교육센터장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에도 창업교육센터장을 전체 그거를 2년 반을 했는데 창업을 열심히 했더니 거의 저 셔민이 있는데 물정이 없는 취업이 잘 되는데 창업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창업교육 커리큘럼 해가지고 교양대학 대학장한테 가가지고 해가 그 대학장 교양대학 안에 창업교육을 개설하는데 어찌나 그 특세가 심한지 과목 1년에 이거는 호수대 아닙니다. 삼육대입니다. 8과목을 개설하는데 8과목 중에 한 4과목은 뭐 총장 빼기고 뭐 실력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씩 다.
내과목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고려가 했는데 하면은 열심히 창업 교육을 시켰는데 얘들이 취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하냐 봤더니 소개서를 보니까 거기 완전 이벤트가 많잖아요. 이벤트 한 두세 개 가지고 아 제가 해봤는데 창업을 이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쓰니까 걔의 그 태도가 다 나오잖아요.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위험 감수하고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 딱 보면 그래도 뭐 학생 위주로 미션과 비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그 유복한 가정에서 덕면 성실한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 사이에서 올바르게 계획을 하면서 그 안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냥 그 밥 잘 먹고 잘 살았던 건데 근데 얘는 그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파일을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전을 생각하게 하니까 이게 뭐죠? 결국은 인생 철학을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그 없는 자본에서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작업을 하면서 그 팀원들이 누가 배신 때리고 뭐 다 나오잖아요. 적나라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장이 공감을 한 거예요. 얘는 벌써 트레이닝 된다. 그 컨셉이 뭐죠? 학교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PBL이거든요. 거기 캡스톤 디자인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수업을 가르치면 학부 때 수업을 가르치는 어때? 미션 기반이 아니에요. 그냥 스킬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인포메이션을 가르치다 보니까 프린시플을 가르치는 뭐냐면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림만 가르치거나 뭐 기술적인 가르치면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 그러니까 4년이 허송세월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자동차를 디자인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애하고 자동차에 뭐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바퀴는 어떻게 생겼고 엔진은 어떻고 이런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똑같이 들어도 4년 동안 들은 어떤 애는 아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없는 요런 내만의 그런 걸 좀 생각하고 4년을 준비하면은 벌써 목적성 있게 수업을 듣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게 아, 내가 그런 걸 한번 구현을 해봐야지 하고 여기 좀 끌까요? 여기 갱년기 있는 사람들 힘들 텐데 저도 갱년기가 있는데 힘들어요. 열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네. 제가요 요즘 양복을 못 입어요. 왜냐하면 양복을 제가 그 백화점 가가지고 저희 동네는 제일 좋은 백화점이 NC 백화점이거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115를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아 지금. 그리고 120을 해야 되는데 NC 백화점을 샅샅이 뒤져도 120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쿠팡이 뒤져가 지금 한 3개 주문해놨는데 양복을 그래서 저는요, 양복 사이즈만 맞으면 다 사겠어. 지금 양복 사이즈 맞는데 혹시 그런 120 전문 브랜드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맞춤? 맞춤? 맞춤은 비싸고 기성복으로. 저는 비싼 거 못 입겠더라고요. 비싼 거는 그 모든 게 비싸면요, 그냥 상전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유니클로 쓰지 딱 좋아요. 그냥 축 찢어지면 또 사 입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못 사는 건 아닌데. 힘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며칠 동안 입는 게 아니고요. 매일 갈아입어요. 신발도 똑같은 거 한 3컬레씩 사가지고 마음에 딱 들면 무조건 3컬레 이상씩. 무조건 그래 집에 보니까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스티브 잡스가 그러고 있었지. 똑같은 그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면 한 놈만 편 거야. 한 놈만 쫙. 전부 새까만 거 바지도 전부 똑같은 거 신발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죠. 뭐 그런 거는 아무거나 그냥 입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보면 그 대학에 있어가지고 그 취업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수치 통계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봐야 돼 가지고 거기 그 교육부에 가면 그 공시가 있어요. 대학 공시. 그러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대학 공시 자료를
그거를 연도별로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창업 교육을 한 그 실적을 가지고 시험률이 그 대학마다 나오잖아요. 연말 그 교육부에 공시가 되거든요. 그 공시 기준이 뭐냐면 그 국민연금공단의 자료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하고 다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설문지가 아니고 공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왜 계제 불가를 받았냐면 뭐 때문에 받았냐면 여기서 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봤더니 제가 메인으로 이걸 빼버린 거예요. 대학 유형과 대학 소재지. 그러니까 창업 쪽만 가지고 하니까 계제 불가 나온 게 아니 대학의 그 외부 환경으로서 그런 대학의 인지도라든지 서울 소재, 국공립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선행 연구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대학 요인이 선행 연구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한 사람이 제대로 한 거지. 제대로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네. 잠깐만요. 요거를. 예. 여기서 보면 저는 선행 연구를 좀 소홀히 했더니 이 대학 요인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에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주는 게 선행 연구를 열심히 해서 메인 변수가 뭐냐 봤더니 이게 메인입니다. 대학 유형하고 대학 소재지. 이 기존 논문에 이걸 빼버리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배제 불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는 뭐냐면 선행 연구를 100편을 하면 어떻게 100편을 하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떤 사람 충격일 때 P값하고 상관관계가 다른 거구나. 오늘 손 들려면 또 부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알았다. 처음 알았어요. 또 처음 알았다. 확률하고 상관관계가 같은 줄 알았는데 처음 알았다. 솔직하게 든신 분 3명밖에 없네. 4명. 알고 계셨어요. 역시 아는 제 교수님 제자한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게 사실은 저도 박사 논문 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박사 논문 그 한 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 따고 제가 언제 또 뭐 교수가 될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그 박사 논문 따기 위해서 논문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통계 분석을 저는 제가 직접 안 돌리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P하고요, T하고 별표가 같은 건지 몰랐어. 그 솔직히 말해 그게 2015년이었어요. 12월 달. 그리고 나서 제가 2016년도에 36대 갔는데 그건 학부니까 석사 박사는 500명밖에 안 돼요. 5천 명이 학부생들이고 재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소형대학이니까 전체가 5,500인데 학부 위주로 되다 보니까 뭐 논문 지도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열심히가 2016년도 9월 달에 임용대가 전임으로 2018년 12월 달까지 그렇게 2년 반 아무 생각 없이 논문도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2019년도 2월에 호수대학교 지원했는데 덜컥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논문 작성법 강의를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은 2019년도부터 형성된 유튜브가 내 선생이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 벤처대학원의 이 출신으로 수업을 그렇게 듣고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 T값, P값하고 별표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논문을 2019년도에 통계 분석을 했던 그때는 제가 1년을 제가 했는데 수업 만족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왜냐하면
창업교육센터장 해가지고 아산에 가서 한 2박 3일 거기서 노숙자 생활하고 차에서 그리고 이제 올라와 허겁지겁 수업 강의하고 하니까 수업도 부실하고 그래가 강의 만족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우각성하고 2020년부터 2019년도 겨울 때부터 제가 통계 분석 뭐 이렇게 자료 있죠. 유튜브 봤어. 그런데 설명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왜 깊이가 없냐면 T값 있죠. T값의 원리를 여러분들 오차 오차하고 오류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이런 걸 설명을 못해요. 오차는 뭘까? 숫자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해요. 오류는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여기 걸 여기로 표현할 때 튜온 에러도 있고 뭐 기계적 에러도 있고 설문지 에러 이걸 오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통계 분석은 오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차를 가지고 판단해요. 오차는요 다 있어요. 왜 있냐면 제가 그것도 오늘 설명하면 또 너무 진도나가 이게 머리가 박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단 차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과관계 분석 같이 비율과 비율 숫자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올라간다 뭐 이런 인과관계 분석에서 또 T값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T값이 이게 아까 P하고 같고 그게 별표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집단 간에도 차이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도 TP 별표가 나오고 기울기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기울기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전과 후가 이게 집단 간에 기울기가 차이가 있느냐. 거기서도 TP 별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단 차이 분석이라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은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느냐. 요 통계 분석 기법이 있고 하나는 뭐가 늘어나면 이게 늘어난다. 아까 그 개수, B,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 분석. 요 두 가지가 논문의 트레디션을. 근데 거기에 둘 다 TP 별표가 들어가요. 그거는 뭐로 판단하냐? 오차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차.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집단 차이 분석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귀 분석이.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통계 분석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오늘 확률하고 상관관계는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TP 별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픈데 40분까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제 연구실에 가면 먹을 거 잔뜩 있습니다. 보는 게 임자예요. 예, 가서 한 잔을 하시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은 이게 녹화를 해가지고 또 복습할 수 있게 제가 항상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비공개로 링크 주소를 그 카톡방에 올리니까 또 리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제가 여기서 계제 불가가 나왔던 특징이 뭐냐면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 요인, 대학 선임 요인 요거를 빠뜨린 거예요.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이게 여기에 미친 영향이 상관관계로 말하면 한 5, 60%는 7, 80% 거의 7, 80% 이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창업의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하면 이 분야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논문 쓴다 하면 선행 연구 안 하면 뭐죠? 이거를 빼버리고 그냥 자기 관심 있는 요것만 써가지고 이렇게 인과관계하면 사실은 이게 빠지니까 7, 80, 그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그런데 학부 나온 사람들은 이거 그 처세술 책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친구를 많이 만들지 마라 이런 삶을 살았으면 친구를 많이 만들지 마라가 어떻게 보면 인생 성공의 메인이 됐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공의 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메인이 있고 요 중에 하나가 여기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석박사는 이런 연구 모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계시불가 받아보고 등재주에서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항상 그 기존 개론 아까 검증된 이론이란 걸 보고 거기서 메인은 먼저 적어주고 거기에 내가 경험했던 이 아주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거죠. 원래 이제 불이 만약에 많이 난다. 그러면 불이 나는 원인을 봤더니 자기 옆집에 소방서가 있어. 맨날 왜 하면은 불 난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방차가 많이 다니면 불이 나더라. 이게 자기의 시야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 지역적인 요인도 있고 생활 습관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메인인데 그거를 안 하고 논문을 안 써보거나 학부를 나오신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 일반 하위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박사를 딱 하고 나면 이제 항상 기존 선행 연구나 기존 개론에서는 메인이 뭔데 이걸 먼저 찾는 머리가 돼야 돼. 현상을 분석할 때 항상 지배 방정식이라고 해요. 공대에서는. 공대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메인 지배 방정식이 뭐냐? 물리학에서는 F는 ma 만류 인력 법칙이죠. 그걸로 P 값이 몇 퍼센트일까요? 만류 인력 법칙은 거의 뭐 99%는 다 설명이 돼요. F는 ma가 원심력과 원심력과 인력과 청력 뭐죠? 인공위성 궤도 설명할 때 F는 ma도 다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요. 그래서 F는 ma가 변형이 되면 R분의 MB 제곱 되고 뭐 그게 뭐 R 제곱에 M가 G1, G2 나오고 이런 걸 쫙 나오잖아요. 물리 안 되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 계산할 때 뭐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E는 mc 제곱. 그러니까 핵 분열할 때는 메인 변수가 뭐예요? E는 mc 제곱. 즉 질량에다가 C가 뭐죠? 빛의 속도의 제곱은 에너지더라. 그 완전히 그 질량이 그래서 원자 폭탄이 핵 분열을 하면 분열 전과 분열 후에 그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되는데 그게 m이에요. 그게 아주 미세한 질량 뭐 1g만 돼도 1g 곱하기 빛의 속도에 제곱하면 그게 두산신의 하루 에너지야. 1g만 완전히 분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완전히 핵분열 완전히 하면 요 정도 제가 100kg가 안 되거든요. 0.1톤이 조금 안 되는데 0.93톤 95 오늘 보니까 제가 약을 좀 먹는데 침량 이런 거 보니까 한 2kg 빠졌어요. 그 2kg가 완전 분해되면 서울 날려버리는 거야. 2kg의 그 핵폭발력이 있어. 그 에너지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죠? 100kg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져. 이게 그 정도의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메인이 뭐냐면 E는 MC 제곱이라. 공대에서는 연구 모형을 어떻게 하냐면 수식으로 변수들 X1, X2, X3, X4, X5, X6, S7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이 측정 변수를 글자로 이렇게 했지만 공대에서는 X1, X2, X3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Y는 AX1, A1, X1, A2, X2, X3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수. 그러니까 Y는 AX, A1, X1 플러스 B1 A2, X2
A2, X2 앞에 A2가 뭐죠? 베타죠, 그죠? 그 다음에 A3, X3, A4, X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Y는 한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싹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 안 아프죠, 그죠?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공대에서는 요걸 X1, X2, X3 해가지고 여기 A1, A2, A1, A2, A3, A4 똑같아. 그래서 인문학에서 그 재무 투자 쪽의 연구 모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연구 모형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똑같은 거를 Y는 해가지고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요인 해가지고 이 연구 모형이 있지. 여기 그 기업의 성공 요인에 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요인들 해가지고 할 때 이 기업의 성공 결과물이잖아요. 이게 재무적 그러니까 경영 성과라고 표현을 하고 수치로 해요. 수치가 뭐냐 경영 성과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있는데 재무적 성과로 했을 때는 Y로 써가지고 Y는 A1, X1, B1, B2 얘가 숫자로 그냥 이거를 인문학 여러분들 벤처 논문 보면 어떤 거는 Y는 A1, X1, A2 해가지고 X는 뭐죠? 매출. 요건 매출. 그 다음에 수익률, 성장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Y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공대 수식이 딱 나오니까 사람이 그냥 으악 하는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벤처 투자 금융학과나 이런데 논문은 Y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쪼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A1, A2 하는 거는 베타예요, 베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듯? 안 되는 사람? 솔직히 말해봐요. 난 솔직해졌잖아. 난 그래서 유튜브 선생으로 해가지고 내 책을 낼라 했더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아, 네. 어, 유튜브, 나는 유튜브로 교수가 됐다. 책 내면 어떡하니까 절대 내지 마라. 학교 레벨 떨어진다고.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내가 진짜 논문 통계 분석 내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불과 한 4, 5년밖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기 2019년도에 처음 그 논문 푼다고 해가지고 한 6명 모아놓고요. 할 때 내가 논문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막 하잖아.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배우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도 이게 아닌가벼 하면 막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니까 학생들이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교수님 말이 자꾸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타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했지. 그 일기가 그래도 다 그냥 교수하고 그래요. 이제 나가가지고 뭐 참 그 이미경 박사는 다 멀쩡하게 활동 잘하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정립이 된 게 작년에 이제 베타 테스트 끝내고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석박사를 양산형으로 이제는 제가 뭐 아예 그냥 이론부터 이렇게 다 저는요 깊이 있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차를 가지고 집단 차이를 분석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불구하고 파일을 설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논문 투고에 패스했어요. 패스한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교육하고 지금 이거 전부 교육부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과관계를 했더니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 봤더니 창업 강좌를 많이 들은 학생들이 창업 강좌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대가 강좌 수가 한 6천 개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업 강좌를 많이 개설하니까 취업률이 영향.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창업을 했더니 히스토리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창업을 통해서 느낀 바를 자소서를 쓰니까 자소서가 이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상장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링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데 링크 플러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링크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캡스톤 디자인 기반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라. 그래서 수업을 하더라도 4년 동안 할 때 그냥 미래에서 그냥 야 너 작품 전 내가 했고 그거 너희 집에 가져가고 막 그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수요가 없으니까 파이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때부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학년 때 뭐 뭘 이게 가치 있게 뭔가 니즈를 제시를 하고 그럼 4년 동안 너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지고 4년 동안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걸 파는 걸 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려면 팔 일일 작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고흐로 갈 거냐? 피카소로 갈 거냐? 피카소로 가야 돼. 그러니까 피카소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미션이란 말이야. 세상이 내한테 오는 거. What they want. What I should인 거예요. What I want가 아니고 그건 목표고. What I should가 돼. 내가 뭘 해야만 될까? 이거예요. 와이프가 먹고 싶다 하면 사줘야 되잖아. 그게 should인 거예요. 그녀가 나한테 원하는 걸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해줬는데 와이프는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해도.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why이고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가서 하실 때도 why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뭘까? 세상을 볼 때 세상은 AI를 공부하는데 AI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AI 부분에 석사를 받았어요. 석사를 받고 보니까 AI를 공부하니까 통계 분석이 옛날에는 이 안에서 그냥 봤는데 메타인지가 생겼어요. 데이터를 확실하게 레이아웃을 해가 이게 어떤 데이터 유형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딥러닝을 해야 될지 지도학습을 해야 될지 비지도학습을 해야 될지 강학습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뒤에 레이어를 더 쌓아가지고 전이학습을 시킬 건지 이런 머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계분석을 가르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통계분석은요. 딥러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도 지도학습 영역의 일부에 완전.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있는데 AI에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통계 분석에서는 로지스틱.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 통계 분석을 논문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한번 했더니 AI가 다른 친구들은 와가지고 AI 하면 프로그램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통계 분석을 이야기를 해. 깊이 있게. 80%가 통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AI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거기서 P값을 이야기를 하고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왔는데 P값이 어떻고 상관관계 이야기하니까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해도 붕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프로그래밍은 좀 약한데 통계 분석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 더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질문의 퀄리티가 다르대. 그 차이예요. 그래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하는 거는 결과는 뭐죠? 논문이에요. 그런데 과정에서 여러분이 뭘 배워요? AI 데이터 처리 기초를 배워요. 그게 사실은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제 수업이 3개월을 딱 듣고 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석사만 그냥 대충 따가 나가도 거기서 그 레퍼런스가 돼요. 그걸로 인해서 어디 심사위원 등록도 할 수 있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살아가는 거 데이터를 알아요. 그 데이터를 알려면 이 연구 모형이란 지배 방정식을 만드는 법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문지나 데이터 취급 방법도 알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통계 분석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관점이 생기면 인생의 하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안다고 했지만 상관관계하고 확률하고 다르다는 걸 오늘 아신 분들이 여기 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부터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이 통계 분석 이거를 통해서 요건 데이터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요인 분석이라든지 신뢰성 분석 과정은 없어요. 그냥 바로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거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로 데이터 올려드릴게요. 자, 볼까요?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대학의 설립 유형하고 선행연구에서 대학 설립 유형 해가지고 이 김창균, 김대기는 단체 졸업 이래 국공립대학 졸업생이 사립대학 졸업자 시험률 국공립이 높구나. 국공립이 1이고 0이고 사립이 1이니까 국립에서 사립으로 갈수록 시험률은 낮아진다.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0.2 뭐 나왔죠. 여기 보면 대학 설립 취업 및 정규직 대학 설립 유형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대학 소재지는 여기서 보면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자가 비소득 정규직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창업교육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정리 이거는 뭐냐면 교육부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정의를 했는지 그걸 그대로 카피 앤 페스트로 넣는 거예요. 창업 강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창업관의 대학에 창업 키워드가 기업가 정신이 들어갔거나 창업가 정신이 들어갔거나 창업이 들어갔거나 사업계획서가 들어갔거나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 모델, 앙트로프레너십, 그 다음에 뭐 이런 키워드 약간 앙트로팔러십 또는 앙트로프레너십, 영어로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과목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 그 뭐죠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데 저게 허위로 보고되면 페널티를 먹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에 대한 정의부터 해가지고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 교수가 있으면서 창업에 대한 학술 교육 실무들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요걸 창업 동아리를 정의를 하고 그 카운팅이 된 거. 이런 거를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거기 공지에 보면 이게 요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가 나오고 그다음 전당 교직원 수는 어떻게 했느냐? 뭐 여기 전당 교직원 수는 뭐 이런 거를 말한다. 교원 수를 카운팅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하고 직원 수는 또 상업관리 직원 수는 이렇게 하고 예산은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업 종사자, 뭐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 1인 창업자, 프리랜서, 졸업자 빼기 진학자 입체자 뭐 이런 거 다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분율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취업률 구성 정의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해외 취업자 뭐 이제 아까 그 계산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이렇게 세우고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쓰고 조사 설계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빈도 분석을 했죠. 빈도 분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그래서 여기 대학이 몇 개냐면 그 해당되는 대학이 국립이 28개, 사립이 90개. 특수대학 빼고 뭐 이렇게 빼고 뭐 신학대학 이런 거 다 빼고 그 기준에 맞는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250개 정도 돼요. 이거 보면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결과로 해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연구 요약해가 이 R 제곱 이런 게 있고 다빈 왓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통계 분석 돌리면 지가 알아서 다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도 R 제곱이 중요해요. 설명력 요거에 뭐 몇 퍼센트 설명한다.
이런 게 나오고 상관관계가 여기 이제 뭐죠? 상관관계. 이게 뭐냐면 볼게요. 취업률 요거는 그 인과관계 분석을 했고 상관관계 분석이 여기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빼버렸나? 여기 있네. 아니 분산 분석. 요거는 분산 분석이고 상관관계 분석을 빼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인과관계 분석하고 검증 결과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개수 나오고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나왔고 검증 결과 나왔고 이거는 위계적 회귀분. 그래서 상관관계는 여기 표현을 안 했어요. 원래는 통계 분석에는 그냥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시사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거나 어떤 발표를 할 때 인용하는 방법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 할 때 이제 중간에 요걸 차거나 콤마를 요 콤마 요거 요런 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찍고 괄호하고 연도 넣고 여기는 점을 쳐요. 점 심표 마침표죠. 마침표를 하고 그다음에 논문 제목을 쓰고 그리고 또 여기 마침표. 그러니까 여기 마침표 여기 마침표가 제목 쓰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러한 학술 연구지의 콤마 그리고 여기 볼륨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몇 권, 그 다음에 페이지 169에서 194 아시겠죠?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체질화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교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콤마 치고 여기 제목 쓰고 콤마 치고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여기 그냥 콤마 치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치는데 여기는 꽉까지 쳤죠. 무슨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렇게 다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콤마 치고 제목은 여기까지 그리고 콤마 치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산업 뭐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콤마 이렇게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무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요 관점에서 PT도 하죠. 그러면은 이런 걸 알아보는 사람들은 일단 상관관계 이야기하고 P값이나 T값이나 P 또는 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용 이런 걸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은 자기가 크리에이팅 하는가요? 아니면 있는 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까요? 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강박관념이 뭐냐면 다르게 써야 된다. 막 말 바꾸고 막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 인용부 써주면 돼요. 연구 모형 정도만 거기 차별화된 메인은 똑같아. 거기 조금 뭘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거기 매개 변수로서 넣거나 조절 변수를 넣거나 아니면 통제 변수를 좀 조절하고. 근데 연구 모형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 보면 막 교수님도 막 논문 그 막 뭘 좀 차별화해 가지고 뭐 변수를 뭐 다른 거 다르게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논문은 연구 모형 똑같아요. 근데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어. 왜 가치가 있을까? 설문지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설문이 옛날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어린애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관이 다르거나 그래가지고 검증하면 논문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가 지뢰밭인데 저 지뢰밭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 요번에는 요까지는 검증이 됐으니까 이 기존 논문을 기반으로 요까지 한번 거기에 대상이 달라지든 연구 모형이 달라지 요만큼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뭔가 기존에는 그럴 것이라 했는데 내가 연구 모형을 해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나는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에 다 안 미쳐버렸어. 다 그냥 그래도 그만큼은 뭐죠? 지뢰가 없네. 그러면 다 기각이 돼도 논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역을 확장시켰으니까. 그런데 논문 심사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 취지를
생각을 안 하고 뭐 취업률, 아니 채택률이 뭐 몇십 퍼센트, 40% 이상 넘어야 되네, 만에. 그러면 그게 자기 레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과는 정해놓고 그게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를 마사지하거나 어떻게 이상한 데이터,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한테 연구 윤리를 위반하라는 무언의 압력인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통계 분석, 아니, 다시 설문지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 기각이 되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요만큼은 연구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저는 다 기각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대신 그게 의미 없는 기각 연구 모형으로 그냥 대충 그냥 선행 연구 부실하게 하고 그냥 해가지고 했어? 그거를 가지고 만약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다 기각이 되면 그거 봐. 선행 연구도 부실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데 진짜 탄탄하게 해가지고 진짜 신종을 개화가 연구 모형 했어. 여기는 분명히 여기는 뭐 지뢰가 있을 것 같아. 그래 했는데도 안 했어. 그럼 그게 의외의 결과잖아요. 그럼 이거 야 우린 다 그럴 줄 알았는데 A는 B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할 거나 이렇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 기각이 돼버렸네. 가치가 있네. 상식을 깨는 연구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8시 12분인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보고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봅시다. 이 논문의 프로세서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해당 분야의 논문을 쓰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 가지고 해야지 연구 모형에 대해서 나중에 통계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본인이 그냥 이거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고 나 그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의 논문을 쓰면 내 여기에 답을 못 해요. 그게 다 교수님들은 다 알잖아요. 위에서 본인이 아무리 뭐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깊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페일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교수님 저 이제 요번 졸업에 도장을 찍어줘 학생 인정할까? 그 학생은 안 찾아요. 졸업하는 걸로 하지 그 학생을 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어디에 그냥 교수 추천이나 뭐 좋은 자리 있으면 그 학생은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데 논문하고 자기 전문성하고 따로 노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문 졸업한 거 보면 어떤 경우는 조금 미흡해도 그분이 완전 전문가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럼 졸업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프로세서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물이 핵심 역량이 논문 데이터 검색 능력 또는 특정 키워드 빈도 분석 엑셀로 뭐 만드는 능력, 인용 규칙, 그런 통계 분석 툴 사용 능력, 통계를 이해하는 능력, 규칙 위반 말하는 능력, 그다음에 한글, 국어 맞춤법, 문장 구조화,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논문 형식, PPT 이런 것들이 스킬업이 되면 이 능력이 있으면요 뭘 해도 성공해요. 요 밑에 더 있어요. 사실은 창업 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설계 능력, 도면 만드는 능력, 가공 능력, 손재주 이런 것들이 전부 뭐라도 있으면 이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 먹고 살아요. 근데 결과로 논문은 나왔는데 이 능력이 없다면은 이게 대학교 한 4년 다녔는데 이게 헛수고죠. 제 예를 들고 이제 마치는데 저 같은 경우 석사 들어와 가지고 이 중에 제일 자신이 있었던 게 PPT 능력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죠. 요 능력만 있었는데 창업대학원 들어왔는데 그것도 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3개월 돼가지고 갑자기 강의에 들어왔는데 저는 공대생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원에서 200명의 경단녀를 대상으로 브랜드 마케팅 강의가 할 수 있냐. 창업대학원 생임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게 들어왔어요. 제가 브랜드가 뭐고 마케팅이 뭔지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다 했어요. 네, 지나가는 기회니까 낚아챘지. 뭘 믿고 요구하고 PPT 능력하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화 능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어필하는 게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잖아요. 아닌가?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구조화 능력하고 PPT만 가지고 딱 써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보다 3개월 창업 때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 공대생이에요. 근데 여기 200명이 각자 100명 100번씩 책 읽고 요약하려면 곱하기 2달 곱하기 200명 하면 아마 누구 인생 몇 개 사는 거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대표로 약간 빠른 창업대학원생으로서 내가 요약해서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이 내가 지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녹여서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여러분의 수고를 들어드릴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명 작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의 80%는 전문성이 없는데 시장이 원하는 파일을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80% 베스트셀러. 20%는 뭔지 알아요? 나 잘났는데 할 말 너무 많아. 나 그분의 전문가고 뭐 전문이고 막 투자를 해. 그래가 자기 이야기 막 해. 근데 성공 안 해. 그게 20%고 시장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헛을 막 하다 보니까 성공을 못 하는데 80% 베스트 그, 그 교보에 있는 80%의 베스트 스터디 책들은 세상이 원하는 듣고 싶은 거를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 전문가 아닌데 책을 100권을 읽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이지성 작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지성. 그 사람들은 다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세상이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한 몇 달 투자해가지고 그 내공으로 책 하나 또 그런데 그 자기가 썼겠어요. 자기 이름 걸고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일단 하고 자기가 감사해가 사인하면 그게 자기 책이 되는 거지. 그 특허 법인에서 어, 자격 없는 그냥 밑에 젊은 친구들이 카페인 테스트로 넣어놓고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이어서 감사하는 건 비슷할 거예요. 그냥 책 뭐 몇십 건 쓰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문을 쓴다는 게 결국 논문으로 졸업하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그를 기회를 낚아챈다는 게 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낚아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빠졌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능력. 그걸 통해서 나의 그 밸류 체인을 소프트웨어로 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이 뭐냐? 내가 창업은요, 결과물이에요. 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백날 해봤자 앨런 머스크는요, 이 능력이 탁월해요. 그 사람 천재야. 감탄을 해. 그 사람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다 섭렵한 거예요. 이걸. 그 능력을.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여튼 그 학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걸 위해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대학원을 5년 동안 의미 없이 다닐 거냐? 근데 이거예요. 미리 논문을 써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체크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어가 내가 파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내가 수업을 뭘 들어야 되고 뭘 캐치해서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수업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듣는데 이게 다 흘러가요. 목적 없이 들으니까 담아지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겁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고 그걸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게 그냥 창업이나 대상은 다 똑같아요. 사업 계획서 만드는 거나 보고서 만드는 거나 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겠는데 교수하고 CEO하고 마케터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관점, 태도를 바꿔주는 거. 태도가 바뀐다는 뭐죠? 생각이 바뀐다. 태도는 뭐죠? 호불호 같은 말이에요. Reference of thinking, 가치관 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분야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책 10,000권을 읽는 것보다는 논문 100편이 나을 수가 있고요. 논문 100편보다는 wise insight, 전문의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15주차인데 최소한 오프라인으로 한 10주 이상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데도 좋고 두 번째는 이 한 번 결석할 때마다 2점씩 깎여요. 그런데 3점씩 깎여요. 그럼 두 번 결석하면 94점이에요. 그럼 A뿔이 A가 된다는 거. 세 번 결석하면 그래도 A예요. 네 번 결석하면 B뿔이에요. 네 번 하면 어떻게 되냐? 세 번 결석하면 A고 네 번 결석하면 B뿔. 5번 하면 이제 경계선이에요. 이제 학점 경계선이에요. 6번 하면은 점수 안 나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참석 어디든 하든 상관없는데 온라인이 한 5번 이상은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 내한테 정말 먼 데 있다 그러면 최소한 5번 오프라인 나오시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주중에 한 3번 나오시고 그건 개인적으로 메일 주세요. 이유를. 그래서 제가 왜 이거 하냐면 교육부에서 혹시나 감사를 받으면 그래도 그 교육 그 품실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출석은 사진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다 체크합니다. 이거는 영상에도 기록이 남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예. 사진 찍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출석 부르거나 여러분들 보면 여기 또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한 건 영상하고 그냥 사진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